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홀로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제게는 2명의 딸이 있고 저는 홀로 자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혼을 하고 나면 전 남편과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간간히 아이들과도 시간을 보내는데 저희 남편은 매달 따박따박 양육비만 보내줄 뿐 자식에 대한 미련도 없는 건지 보고 싶지도 않은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만남을 자주 갖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혼을 하고 나서 양육비는커녕 아예 모른 척 쌩까는 파렴치한 인간들도 많다던데 살다 보면 결국 필요한 게 돈이라 애들 아빠는 따박따박 양육비를 잘 보내주는 걸 보면 제 아빠 역할을 잘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전 연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고 남편과 직접적으로 싸운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혼하기 전 모임을 나가면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보며 아니 은희는 어쩜 그렇게 사이가 좋아? 우린 눈만 마주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난 연애 때도 그렇게 싸워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는데 은희는 그런 거 없었지.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뭐.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사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해서 서먹서먹한 사이가 안 좋기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반박을 했었죠. 아니야, 차라리 싸우는 게 나아. 그렇게 해서 풀 건 풀고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는 게 오히려 부부끼리 더 돈독해지는 법이야. 반면 우리 남편은 서로 기분 상한 일이 있어도 입을 꾹 다물어 버리잖아. 안 그래 여보? 당신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하고 남편을 쳐다보면 남편은 역시나 그냥 웃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이런 무뚝뚝한 모습이 연애 땐 너무 좋았습니다. 제 이상형이 좀 묵묵하고 말수도 적고 뒤에서 챙겨주는 스타일인데 딱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그때는 뭔가 과묵하고 말이 없는 게 남자답고 멋있어 보였어요. 물론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는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제 남편과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처음 알게 된 건 대학교 3학년 23살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취업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는데요. 요즘 친구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도 취업난이 비상이었습니다. 졸업 전부터 친구들은 여기저기 취업을 하겠다며 대기업에 이력서를 넣고 다녔지만 저희 학교가 솔직히 엄청 좋은 학교도 아니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학교라 전 애초부터 대기업은 눈에도 안 들어와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노량진에 고시촌을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한 친구가 어차피 공무원 될 거면 뭐하러 졸업을 해? 그냥 하루빨리 시험 쳐서 합격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암튼 선택 잘해봐. 라며 해주는 조언에 흔들려 4학년 1학기를 앞두고 저는 학교에 자퇴서를 냈고 그렇게 고시촌으로 입성을 했죠. 그런데 제가 자퇴서를 내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과 선배였죠. 은희야, 너 자퇴했다며 진짜야? 하고 제게 묻더라고요. 네, 근데 선배가 어쩐 일이세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 솔직히 저랑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오며가며 인사만 하는 정도였거든요. 물론 세월이 흘러 그 선배란 사람과 결혼도 하게 됐지만 그 전화 한 통이 저희 둘을 이어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선배는 제게 전화를 걸어서 아니 자퇴했다는 말 들으니까 좀 뭔가 그렇네. 밥 한 끼 못 사준 것 같아서. 이래저래 뭐 할 말도 있었고 괜찮으면 잠깐 얼굴 좀 볼까?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엔 학교 근처 자취방에 방을 구해놓고 살던 터라 학교가 5분 거리에 있어서 저는 선배 전화를 받고 밥이나 먹자 싶은 마음으로 학교 앞 호프집으로 갔습니다. 선배는 먼저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웬 모르는 남자 한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선배 누구예요? 아, 내 동기인데 이 친구가 진짜 웃기고 재밌거든. 같이 술 마시면 좋아. 하고 말도 없이 웬 남자를 데리고 와서는 그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속으로는 이 사람 뭐야? 뭔 말도 없이 사람을 데리고 나와? 나 소개시켜주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엔 불편하지 않아서 그냥 셋이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저는 어느새 술에 취해 있었고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 모텔에 누워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분명 기억은 있는데 왜 여기 제가 있는 건지 솔직히 눈을 뜨자마자 무서워서 이불 밖으로 못 나오겠더라고요.
슬쩍 고개를 돌렸는데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슬쩍 들쳤더니 옷도 그대로 입고 잤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침대 밑에 웅크린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선배! 하고 조심스럽게 불렀더니 바로 일어나서 너 괜찮아? 목 아파. 너무 구부리고 잤나? 하면서 목을 여기저기 돌리는 겁니다. 선배 혹시 바닥에서 잤어요? 왜? 하고 물었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 웃으면서 그럼 네 옆에서 잤으면 좋겠어? 일어나서 엄청 놀랄 거면서. 그리고 괜한 오해 받기 싫어. 나도 사실 멀쩡한 남잔데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나도 상담 못하거든. 배고프다. 너 어제 술 엄청 마셔서 다 토한 거 기억은 나? 내가 진짜 네 등 두드려주다가 나도 토할 뻔했다. 넌 무슨 애가 그렇게 미련하게 술을 마시냐? 하고 저한테 면박을 주더라고요. 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저한테 그것도 자퇴서를 내고 나니까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밥을 먹자고 한 건지 말이죠.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선배는 웃으며 그냥 그러고 싶던데? 학교 다닐 땐 그냥 별 관심 없었는데 자퇴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네가 어떤 애인지 궁금하더라. 뭔가 이렇게 인연이 끝날 것 같아 싶기도 하고 괜히 네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밥 좀 먹자고 했어.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건지도 궁금하고 하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선배 나한테 관심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당시 저는 연애할 여유가 없어서 모른 척 선배의 말을 흘려들었죠. 그 뒤로 자연스레 저희 두 사람은 자주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알고 보니 선배도 제대하고 나서 1년 동안 휴학을 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다며 제게 비싸게 주고 샀던 관련 서적들도 전부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가볍게 만나서 술 한잔하는 사이가 되었죠. 어느 날 또 선배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또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선배 근데 그날 우리 거의 처음 만나다시피 한 날 말이에요. 그날 그 모르는 남자는 갑자기 왜 데리고 온 거예요? 저 소개시켜주려고 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걔한테 너를 왜 소개시켜주냐? 진짜 그냥 둘이 만나기 어색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그날 걔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큰 활약을 했어. 실은 내가 그전부터 걔한테 좀 공을 들였거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내가 좀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솔직히 수다스러운 편도 아니잖아. 그래서 같이 좀 만나달라고 했어. 네가 좀 웃겨주기도 하고 분위기 좀 띄워달라면서 말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너랑 친한 사이도 아닌데 둘이서만 만나면 좀 어색할 것 같았단 말이야. 그렇게 셋이 만나서 술 마실 때 솔직히 재밌었잖아. 거기다 네가 취해서 정신 못 차릴 때 걔가 모텔까지 잡아줬어. 그날 방이 없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걔 엄청 고생했다. 너 걔 아니었으면 길바닥에서 입 돌아갔어. 하고 웃더라고요. 그냥 그런 말들을 들으니 보기보다 이 선배가 재미있기도 하고 가벼운 호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사람과 사귈 마음은 없었습니다. 선배는 저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겠지만 전 입학 때부터 선배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 반 남자 반인 저희 과에서도 선배는 인물이 반반하다 보니 눈에 띄는 남자였고 여학우들에게도 꽤 인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학교에서 여자와 같이 지내는 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왠지 조만간 선배가 제게 고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 친구들에게 이것저것 물었죠. 그 선배 어떠냐는 말에 친구들은 고개를 저으면서 야 절대 안 돼. 너 그 선배에 대해서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그 선배 특징이 뭔 줄 알아? 절대 학교 안에서 CC는 안 한다는 거야. 무조건 자퇴하거나 휴학한 애들만 꼬셔서 사귀잖아. 여자 없는 척 하려고. 그거 소문 달아서 신입생들만 그 선배 좋아하고 재학생들은 그 선배 다 싫어한대. 근데 너한테도 연락 왔어? 진짜 대박이다. 자퇴생들한테만 연락한다더니 그게 진짠가 봐. 이거 완전 똥차 새끼잖아.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똥차였다면 그날 처음 만나 술을 마셨을 때 침대 위에 올라와 저랑 같이 잤을 테고 술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는 저를 어떻게 하고도 남았을 텐데 너무나 얌전하고 묵묵하게 제 옆을 지켜줬고 두어 달을 같이 지내봤지만 주변에 여자가 많다거나 여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소문일 뿐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제 성격 자체가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면 남말을 믿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그냥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선배와 3달 정도 알고 지내며 연락을 하다가 사귀게 됐고, 친구에서 연인이 되고 나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는커녕 집에 책만 쌓아두고 고시원에 살면서 연애나 주구장창 해댔던 기억이 나네요. 이럴 거면 멀쩡히 다니던 대학은 왜 자퇴했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로 정신없이 연애질만 해댔죠. 제가 남자친구한테 미쳐 이도저도 아니게 됐을 무렵 그 사람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름 없는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그래도 초봉이 나쁘진 않았고, 남자친구 말로는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가 같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잘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넌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아. 그리고 딱 1년만 지나고 나면 우리 결혼하자. 나 빨리 너랑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라고 하며 제게 결혼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당시 제 나이는 고작 28. 대학교도 중퇴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도 망하고 알바나 하며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었죠. 솔직히 저에겐 너무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평생 돈 안 벌어도 된다고 하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도 되니까 상사나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으니 얼마나 좋을까. 빨리 결혼이나 하자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죠. 1년에서 2년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다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계획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조금 안 됐을 무렵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맞닥뜨리게 됐죠. 제가 생리주기가 28일, 엄청 정확한 편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시작해서 어릴 때는 관심 없이 살다가 정확히 주기가 맞는다는 걸 성인이 돼서 알게 됐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정된 날짜에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분명 피임도 철저하게 했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생리가 늦어지다 보니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보았고, 살 때까지만 해도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테스트기를 해보니 웬걸 너무나 선명하게 2줄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너무 놀래서 아무 말도 안 나왔고,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한동안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오빠, 나 임신한 것 같다고. 어떡하냐고. 조심스레 물었더니 기다려, 지금 집 앞으로 갈게 하면서 저보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전 직감적으로 남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오빠랑 저희 집은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에 위치했기에 소식이 없는 오빠의 행동에 실망했었죠. 그 당시 제 주변 여자친구들 중에 남자친구가 임신했다고 도망간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서 내 남친도 똑같은 부리라는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져야겠구나. 그러면 이 아이는 지워야 되겠네. 뱃속의 아이는 내 생에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혼자 산부인과에 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오밤중이 돼서 저희 집 앞에 찾아와 작은 반지를 내밀며 제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전개에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급하게 백화점 가서 샀어. 은희야, 뱃속의 아이 내가 책임질게. 어차피 나 너랑 결혼하려고 했으니까 이참에 우리 결혼하자 하며 반지를 내밀더라고요. 제가 원래 잘 안 우는 편인데 그날은 어린애처럼 남자친구 품에 안겨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때를 회상해보면 참 기억에 날 만한 로맨틱한 프로포즈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젠 과거의 한때가 되었지만 여튼 그 일로 인해 저희는 갑작스럽게 부부가 되었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결혼이 너무 갑작스러워 시부모님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많이 당황하셨지만 그래도 손주가 혼수라며 너무나 좋아하셨던 우리 엄마 아빠 얼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분명 처음 임신을 했다고 했을 때는 좋아하시던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성별을 알게 되어 딸이란 소식을 전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나는 딸 키울 생각 없는데 요즘은 딸보단 아들이지. 딸은 어디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늘 불안하잖아. 아들이 손 안 가고 키우기 편해. 그리고 집안에 남자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새아가 첫째는 딸이라고 해도 우리 힘내서 둘째는 아들 낳자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옛날 분이시고 또 오빠가 늦둥이다 보니 저희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아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크는 걸 보면 너무 예뻐서 그런 말 못한다는 말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기에 마음이 변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확고했습니다. 아이 돌잔치 때도 마이크를 잡으시고는 첫째는 딸이지만 우리 새아가가 둘째를 조만간 가지면 제가 여기 있는 분들 댁에 일일이 찾아가서 감사의 떡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하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죠. 저와 남편은 멋쩍게 웃었고 손님 중에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아들 낳아야지 아들! 하며 박수를 치는 말도 안 되는 돌잔치를 마쳤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집 앞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당신 무슨 알바야 알바는 누가 당신한테 돈 벌라고 했어? 난 그냥 당신이 집에서 애들 잘 돌보고 나 좀 챙겨주고 이런 게 좋아. 괜히 여기저기 나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얼굴 팔리지 말고 집에서 있어. 엄마가 그러더라. 동네 사람들이 당신 얘기한대. 그 집 며느리는 돈도 많은 집에 시집 잘 갔으면서 왜 알바하냐고. 엄마도 창피한가 봐. 그러니까 여보, 그냥 이럴 시간에 애들 교육이나 신경 써줘.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말에 설득을 당해 결혼 후 지속적으로 해오던 알바를 관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게 됐습니다. 전업주부가 되자 시어머니의 둘째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얘, 너는 애 하나만 낳을 거야? 그래도 애는 둘을 낳아서 키워야 둘이 잘 지내는 거야. 집안에 든든하게 남자 하나 있으면 좋잖아. 이제 일도 안 하니까 둘째 가지려고 노력 좀 해봐. 하고 압박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자주 말이죠. 뭐 꼭 어머님 때문에 둘째를 가지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둘째 생각이 없다가 어린이집에서 동생이 있는 친구들을 만난 첫째가 자꾸 동생을 낳아달라길래 저희 부부도 둘째 계획에 들어갔고 다행히도 둘째가 금방 들어섰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어머님은 수시로 저희 집에 드나드셨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은 집에 오셔서 병원 가봤어? 성별 확인했어? 이번엔 꼭 아들이어야 한다. 알겠지? 하고 말도 안 되는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아니요 어머니, 일부러 안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전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지 않고 그건 너나 상관없는 거지. 주변에선 다 뭐라고 그러더라. 내 친구들이 집에 그래도 아들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하면서 또 아들 타령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그렇게 나오시니까 성별 확인을 하기가 무서워요. 왜요? 딸이면 내 딸하고 하시게요? 아들이든 딸이든 다 소중한 자식이에요. 앞으로 그런 말 하실 거면 저희 집 오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강하게 말을 해도 그놈의 아들 노래를 부르는 시어머니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씩 성별을 물어보았지만 제가 고집을 부리고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중기가 지나고 만삭이 다가오면서 어머님은 점점 포기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죠. 제가 다른 산모들보다 유난히 살이 안 찌기도 했거니와 배가 작아서 어머님은 이미 딸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게도 참 모질게 구셨습니다. 그래도 첫째 임신할 때는 한우며 과일이며 이것저것 음식을 챙겨주셨는데 둘째 가지고 나서는 이런 것들을 단 한 번도 챙겨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게다가 어쩌다가 시댁에 저녁 먹으러 가면 남편 앞에만 고기 반찬을 밀어줄 정도로 저는 없는 사람 취급했죠. 그러다가 한 번 시어머니에게 모진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론 그때가 출산 한 달 정도를 앞둔 날이었고 시어머니의 부름에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시댁에 간 날이었죠. 주방에 서서 국을 뜨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너무 저리는 겁니다. 저는 혼잣말로 조용히 아우 다리 저려 하고 조용히 말했는데 그걸 들으신 어머님이 넌 살도 별로 안 찌고 배도 작은 애가 뭔 다리가 저리다고 난리야? 너 임신하고 10kg밖에 안 쪘지? 아들 가졌어봐 20kg는 그냥 찌지. 저기 옆집에 물어보니까 아들 가지고선 25kg 쪘는데 출산 3일 전까지 일했다고 하더라. 정말 대단하지 않니? 하면서 제게 말을 하더군요. 너무 서러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참으며 흙맛이 나는 밥을 씹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 진짜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 진짜 저러실 때마다 나 정말 어머니한테 너무 질린다 질려.
언제까지 아들 타령하실 건데? 그렇게 아들이 좋으면 씨바지라도 들여서 아들이라도 낳으라고 하던가.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연세가 있으시잖아. 원래 옛날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솔직히 말해서 난 장모님한테 뭐 서운한 거 없는 줄 알아?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지. 그런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될 것을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냥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그냥 노인네가 아들 타령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집까지 와서 나한테 이렇게 따질 일이야? 하고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한가 싶었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말도 없이 외박을 한 적은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전 그날 밤 해가 뜰 때까지 눈물을 뚝뚝 흘렸고 배가 너무 땡겨서 참고 참다가 결국 배를 부둥켜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과의 사이가 정말 어색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남편은 묵묵부답이었고 원래도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그 후로는 정말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저에게 먼저 거는 법이 없었죠.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왔고 저는 무사히 병원에서 어여쁜 딸을 출산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둘째를 출산했을 때 병원에 와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남편 역시 딸이라서 그런지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그 후로도 둘째에게 애정 표현을 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물론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둘째가 무관심 속에 자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첫째는 그래도 첫째라고 그나마 여기저기서 예쁨도 봤는데 둘째는 마냥 천덕꾸러기였죠. 제 눈엔 마냥 예쁜 애였는데 저 빼고 다른 사람들 눈엔 그저 거슬리기만 했나 봅니다. 첫째 때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자주 와서 애도 봐주시고 등하원도 가끔 해주시고 했는데 둘째가 생기고 나니 첫째, 둘째 모두 관심이 사라지고 남편 역시 육아를 돕기는커녕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고 피곤하다 얘들아. 아빠 너네랑 못 놀겠다 하면서 그냥 침대에 누워버리거나 가끔은 일이 늦게 끝나면 피곤하다며 시댁에서 자고 오겠다고 하며 제게 육아를 전부 맡겨버리곤 했습니다. 거의 아이 둘을 혼자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전업주부라면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거나 어린이집에 갈 때 집에서 커피도 좀 마시고 책도 보고 쉴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니더라고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애들이 돌아오면 간식도 만들어주고 남편이랑 저녁에 먹을 밥도 차리고 정말 집안일이라는 게 해도 해도 끝이 없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랑 저녁을 먹는데 그 사람이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더라고요. 그것도 웃으면서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무뚝뚝한 편이라 웬만해선 잘 웃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재미있는 예능 프로나 개그 프로그램을 봐도 저런 게 뭐가 재밌냐면서 제게 핀잔을 주던 사람인지라 핸드폰을 보며 웃는 남편의 모습에서 이상한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슬쩍 남편을 떠보며 여보, 뭘 보는데 그렇게 재밌어? 하고 물었더니 재빠르게 휴대폰을 감추며 아니야 그냥 웃겨서 밥 먹자 맛있다 하고 밥을 우적우적 먹는 겁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직감이 제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쯤 남편의 외박이 반복되었고 이 사람이 저에 대한 사랑이 확실하게 줄었다는 걸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면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결국 남편이 잠든 사이 그 사람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게 됐고 그 사람에게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회사 여직원과 말이죠. 남편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따지려고 했지만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는 증거부터 모으는 게 먼저라고 해서 저는 카톡 화면을 전부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보내고 남편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주머니에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남편 가방에서 영수증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병원을 다녀온 건 말한 적이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 비뇨기과였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설마 수술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 다음날 병원에 전화를 걸었더니 환자 개인정보라 배우자라도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병원 증거까진 잡지 못하고 계속 남편을 주시했습니다. 제가 의심하고 있는 줄도 몰랐던 남편은 여전히 휴대폰을 끼고 살았고 밥을 먹으며 그 여자와 무슨 얘기를 나누는 건지 계속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까지 돌보며 남편 증거를 잡느라 1년을 넘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 사람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사람과 살이 닿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분명 다른 년과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른 척하려니 너무 힘들더군요. 하지만 그날 그 사건이 터진 이후 제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휴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더군요. 본능적으로 그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였습니다. 엄마 뭐라고? 아, 저 미치겠네. 내가 좀 갈게. 하고 갑자기 옷을 입고 나가는 겁니다. 여보 어디가? 어디 가는데? 하고 저도 바로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것도 애들 둘을 데리고 말이죠. 그날 진짜 추웠는데 제가 뭐에 미쳤었는지 애들 잠바도 안 입히고 집 밖으로 끌고 나와서 남편 뒤를 쫓았습니다. 첫째는 별말 않고 따라왔는데 둘째는 어찌나 울던지 기사님이 내복바람으로 애들 데리고 어디 도망가는 거냐고 물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뭐. 그렇게 남편 따라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는데 입구부터 쎄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허겁지겁 문을 열고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도 바로 뒤따라 들어갔는데 제가 배를 누르니까 어머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넌 왜 왔냐? 내가 아들한테 오라고 했는데? 저도 이 집 식구니까요. 저도 알아야죠. 하고 대답했더니 절 툭 미시면서 넌 몰라도 돼. 우리 식구끼리만 알아야 될 게 있으니까 집에 가 있어라. 나중에 다 말해줄 테니까. 하고 절 내보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저도 다 알아요. 애들 추우니까 우선 집에 들어가 있게 해주세요. 제가 알면 안 되는 일이 있나요? 저도 알아야죠. 하고 어머님을 밀치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 집에 남편과 바람난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그것도 만삭으로 말이죠. 누구세요? 하고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나서서 당신이 어떻게 여기로 왔어? 애들은 왜 데리고 와? 하고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아버님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 앞으로 다가가서 누구시냐고요? 하고 물었더니 그 여자가 한숨을 푹 쉬면서 저 사람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임산부고요. 3주 뒤면 출산해요. 하고 당차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젊은 여자라 그런지 쫄지도 않고 겁없이 자기가 상간녀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이 애 낳겠다고 여기 온 거예요? 하고 따졌더니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예, 진정해라. 넌 무슨 애가 그렇게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고 그래? 다 사정이 있겠지. 안 그래, 미스최? 우리 처음 보는 사이 아니잖아. 여기서 이렇게 서로 싸운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야. 이미 다음 달이면 애기 나오는데 이제 와서 싸우면 뭐해? 하고 중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제 와서 싸우면이라뇨. 지금 이 여자를 이 집에 들인 게 누군데요? 이 여자 상간녀예요. 남편이랑 바람나서 애 가진 여자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여자를 집에 들여요? 설마 지금 저희 부부 이혼 독촉하시는 거예요? 독촉이라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언제 이혼하랬어? 미스최도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내가 미스최랑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네 아버지 도와서 5년 넘게 일한 비서야. 근데 어떻게 내쫓니 내쫓길? 하고 따지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상간녀를 내쫓지도 않고 유자차 한 잔을 먹이며 집안에 들인 게 이해가 안 갔죠. 순간 그 여자의 배를 보니 엄청 크더라고요. 저도 애를 둘이나 낳고 들어온 속설들이 있으니 그 여자에게 물었죠. 혹시 아들이에요? 뱃속에 있는 애기 아들이냐고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왔어요. 사모님께서 아들을 엄청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이해 안 지우고 끝까지 품고 있었어요. 사모님께서 너무 원하시는 것도 있고요. 라고 말하는데 진짜 저 그 자리에서 바로 뒷목 잡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우물쭈물 하다가 그래 뭐 솔직히 나야. 누가 낳든 그게 뭔 상관이야. 우리 아들 씨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지. 안 그래? 예. 넌 죽어도 내 속 모른다. 주변에서 나한테 손주는 언제 보냐고 다들 묻는데 딸만 둘이면 입도 안 떨어지는 거 알지? 아무리 세상에 딸을 원해도 아직은 아들이 대세야. 나도 며느리가 찾아와서 아들이라고 하니 당연히 마음이 혹하지 않겠어? 넌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보약도 좀 지어 먹어보고 몸에 좋은 거라도 좀 찾아 먹고 하지 맨날 집구석에서 뭘 하는 거야? 하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제 심기를 건드린 건 다름 아닌 며느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며느린 저잖아요. 어떻게 상간녀한테 며느리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하고 따졌더니 어머님이 꿍 하고 있다가 내 아들애를 가졌는데 그럼 며느리지 뭐라고 해? 솔직한 말로 나도 너한테 불만 없는 거 아니다. 내가 아들 해서 너도 서운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집엔 진짜 아들이 필요해. 새아가는 성별검사까지 했는데 무조건 100% 아들이라더라. 그럼 내 마음이 당연히 이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겠니? 너도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줄줄이 딸만 낳아놓고는 어디서 눈을 부라리면서 따지길 따져? 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혔고 저는 이혼하겠다는 결심으로 그 자리에서 제가 갖고 있는 남편과 그 여자의 증거들을 전부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어머니, 저 애가 남편 애라는 확신 있으세요? 어떤 자신감이시죠? 제가 집에서 논다고요? 몸에 좋은 거나 먹고 아들이나 낳으라고요? 저 그럴 시간 없었어요. 저 사람 바람 피는 거 잡으러 다녀야 되고요. 저 여자가 딴 남자 만나러 다니는 것도 제가 다 따라다녀야 되고요. 저 새벽에 이 사람 침대에서 퍼질러 잘 때마다 휴대폰 뒤져서 전부 캡처하느라 바쁘고요. 애들 친정에 맡겨놓고 이 사람 모텔에서 나올 때 그리고 저 여자가 딴 남자랑 데이트하는 거 사진 찍느라 셋째 가질 시간도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깟 아들이 뭔데요? 하고 소리쳤더니 애들을 방에 넣고 나온 남편이 뭔 소리야 이게? 야, 너 딴 남자 있냐? 나밖에 없다며. 진짜 딴 남자 있어? 사진 어딨어? 사진 봐봐. 진짜 딴 놈이랑 만나는 거야? 하면서 제 휴대폰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찾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남편 뒤통수를 세게 후려치며 됐어 이 미친 새끼야. 네 인생 망치기 싫으면 저 애가 네 애인지 아닌지 확인이나 해. 병신같이 여자한테 홀려서 인생 조지지 말고 알겠어? 하며 저는 애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제 뒤로 시어머니께서는 얘가 미쳤어? 야, 너 지금 미쳤냐? 어디 감히 남의 아들 뒤통수를 쳐치길? 야, 이 미친년아! 딸도 못 낳는 년이 자존심만 세서 말만 씨부리고 가고 있어? 뭐 저딴 년이 다 있어? 하면서 제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생간녀는 배 아파. 저 배 아파요. 제발 그만하세요. 하며 배를 부여잡고는 곡소리를 냈죠. 더 이상 그 집안 사람들이랑 엮이기 싫어 얼른 두 딸들을 들쳐매고 그 집 밖을 나오는데 정말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화가 나면 피가 끓기보다는 오히려 차가워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혼자서 두 딸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저부터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친정집으로 가서 딸들을 맡겨놓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물론 남편이 바람이 났기 때문에 이혼을 할 생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대놓고 찾아와서 임신했으니 애를 낳겠다고 이 집 식구가 되고 싶다고 대놓고 말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저는 아들을 못 낳았다는 죄로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곤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상간녀 소송까지 같이 진행했습니다. 제가 1년간 모은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해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남편에게 두둑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를 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다달이 남편에게 애들 양육비를 받으면서 두 딸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는 걸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도 모른 척 재혼을 했고 지금은 애를 낳고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애가 남편 애인지 아니면 바람난 딴 남자 애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같이 산다고 하니 정말 끼리끼리 잘 만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그 둘이 한창 신혼일 때라 행복하겠지만 그 행복이 오래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그 사람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사실을 전 믿거든요. 분명 저보다 더 고통스럽게 그리고 저보다 더 힘들게 남편과 상간녀가 살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하늘에 신이 있고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꼭 저들이 불행할 수 있게 제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들도 제가 남편과 상간녀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응원의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로 늙어가는 나이에 남편 없이 이러고 살 줄이야. 그것도 자매끼리 말이죠.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현재 이혼한 언니랑 같이 살고 있답니다. 저도 지금 이혼한 상태고요. 제가 1968년생이고 언니는 저와 5살 차이인 1963년생이랍니다. 사실 언니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그중에 특히 언니가 지금 전 아이의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언니의 바람기 때문이죠. 언니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었고 아이를 둘씩이나 낳고도 언니의 바람기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부가 너무나 착해서 언니의 바람기를 알면서 눈 감아준 건지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건지 당시 그건 알 수 없었지만 아이들이 다 크고 성인이 되어서도 언니의 바람기는 역시나 줄어들지 않았죠.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이혼녀 딱지가 붙었고 급기야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럼 왜 이혼했냐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답니다. 정말 20년 넘게 한 이불 덮고 잘 살았는데 이 남자 늦바람이 무섭다고 한순간 바람둥이가 되더라고요. 몇 번을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남자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아들 하나 있는 거 현재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돌싱으로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혼한 언니가 제가 사는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언니는 소방마트 쫓겨나서 오갈 데가 없다며 당분간 우리 집에 머물겠다고 하는데 하물며 같은 엄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났는데 어찌 문전박대 할 수 있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언니인걸요. 언니의 바람기는 저도 너무나 싫고 돌맞을 짓이란 걸 알았지만 그래도 같은 핏줄인 언니이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며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답니다. 언니는 저랑 같이 지내면서 생활비 하나 제대로 못 주는 게 눈치가 보였는지 집안 청소와 빨래 설거지를 좀 하는가 싶더니 저녁쯤만 되면 어딜 그렇게 나갔다 오는지 집에는 새벽 1시쯤 술이 쪄들어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급기야 외박하고 다음날 들어오는 날도 많았답니다. 저는 언니에게 이렇게 살 거면 그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또 한동안 잠잠하듯 잘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한테 간곡히 부탁 하나를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몇 달 동안 어디 한번 다녀본 적 없다며 저랑 같이 등산이나 떠나자는 거였어요. 이 언니가 웬일일까? 생각했죠. 운동하긴 죽어도 실은 성격에 집 앞에 있는 유업 슈퍼까지도 가기 귀찮아하는 귀차니즘 최고봉인 언니였거든요. 아무튼 그런 언니가 저보고 갑자기 등산이나 다녀오자니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린애 마냥 입이 귀에 걸려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버스랑 다 미리 예약할 테니까 넌 그냥 회비 정도만 챙기라고 하길래 아니 무슨 회비를 챙기냐고 했더니 그런 게 있다고 하면서 얼버무리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언니와 같이 등산을 가기로 한 날이 찾아왔답니다. 언니는 입술에 시뻘건 립스틱을 아주 곱게 바르고
분홍 블라우스에 무릎까지 오는 카키색 치마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아니 언니 등산 간다며? 복장이 왜 그래? 그러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등산 가는 건 맞는데 이렇게 입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했죠. 전 그냥 이 언니가 또 등산 조금만 하고 다른 데 가서 쇼핑이나 하자고 하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렇게 전 등산복을 입고 아침 일찍 언니가 예약한 관광버스 쪽으로 갔답니다. 아침 8시. 관광버스는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관광버스는 뭐길래 저기 세워져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보통 관광버스를 타고 가려면 터미널로 가야 하는데 여긴 터미널이 아니었거든요. 보아하니 등산복을 입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보였고 간혹 할아버지 같은 남자들도 그 무리에 섞여 있었어요. 언니는 갑자기 저한테 돈 준비했냐면서 우리 둘이니까 5만 원씩 해서 총 10만 원 내면 된다고 하길래 제가 언니에게 아니 무슨 버스비가 그렇게 비싸냐고 하니까 그냥 버스가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아서 해주는 버스니까 버스비가 비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차 문 앞에서 회비를 걷는 중년의 남자에게 언니랑 내 것까지 해서 회비 10만 원을 냈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에 올라타 빈자리가 곳곳에 보이길래 뒤쪽쯤에 자리를 잡아서 먼저 앉았고 언니 보고 여기 옆으로 와서 앉으라니까 갑자기 언니가 됐다면서 자기는 앞에쯤에 앉을 테니 넌 그냥 거기 앉아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 언니가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넓게 앉으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등산 갈 생각에 들뜬 마음에 차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제 옆에 덥석앉더니 버스 창문 쪽에 앉은 제 몸을 살짝 건드리며 버스 창문 커튼을 휙 치는 거예요. 밖을 볼 수 없게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람과 동시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자기는 밝은 거 싫다면서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불쾌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버리려고 하는 찰나 금세 버스 안은 아줌마 아저씨들로 자리가 꽉 찼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늑수고래한 60대 중반의 남자와 같이 앉아서 가게 됐죠. 그때 버스 안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만나서 반갑다는 소리였고 오늘의 목적지는 강원도의 산이고 시간이 좀 걸릴 테니 주무시지 말고 편하게 노시면서 가시라고 하는 거였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버스가 묻지마 관광버스라는 거 생각도 못했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어느새 버스는 출발했고 막걸리와 소주 그리고 떡 조금에서 안주로 나눠주더라고요. 아니 무슨 버스 안에서 막걸리와 소주를 나눠주나 싶었지만 뭐 나이대들이 술과 떡을 좋아하는 나이이니 그래서 주나보다 했답니다. 술 몇 잔씩 들어가니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 것 없이 갑자기 뽕짝 메들리에 춤판이 벌어졌고 아주 난리가 나더군요. 제 옆에 있는 늑수구레한 60대 중반의 남자도 그 광경을 무척이나 즐기고 있었답니다. 입이 귀에 걸린 채 박수치며 흥얼거리는데 제가 잠시 그 모습을 힐끗 보니까 60대 중반치고 뭐 얼굴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실 조금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뭐랄까? 그냥 옆자리에 앉은 손님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감정이랄까? 전 그때부터 제 옆자리에 앉은 남자를 의식하기 시작했죠. 그때 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든 남자가 말을 하는데 누님 형님들 오늘 신나게 노시고 자식들 걱정, 서방 마누라 걱정 모두 있고 이 기분을 만끽하라는 방송이었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게임을 하겠다면서 지금부터 손수건을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 남자분들은 그 손수건으로 자신의 눈을 완벽히 가려달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 정말 이거 뭐 하는 건가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흥미진진한 느낌이었죠. 그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묻지마 관광 그런 거구나 하는 걸 말이죠. 그리고 속으로 이유 언니가 정말 날 여기에 끌어들인 거구나 싶어서 언니가 있는 쪽을 보니까 언니는 벌써 자기 옆에 앉은 비슷한 연배의 남자와 눈이 맞은 건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아주 꿀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제 옆에 남자도 받은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기 시작했고 저는 살며시 그 남자에게 처음으로 다정하게 말을 걸어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정말 캄캄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다시 마이크를 든 남자가 눈을 가린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신사분들께서는 눈에 뵈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신의 파트너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파트너의 머리를 만져보세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내 옆에 남자도 제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손으로 더듬더듬 제 머리를 만지더라고요. 그리곤 다시 사회자가 이제 두 볼을 만지세요. 라고 하니까 남자는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제 양볼을 했는데 갑자기 남자의 손에서 스키 냄새가 확 나는 게 딱 제가 좋아하는 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순간 저도 너무나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고 이 기분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어요. 다시 사회자는 또 이번엔 숙녀분들의 오른손을 잡아보세요. 라고 하니까 이 늑수구레한 60대 남자가 얼굴을 감싸던 손이 제 오른손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찾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묘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버스에서 내릴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이 순간을 저도 모르게 즐기고 있었고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남들이 묻지마 관광을 떠나는 거구나.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답니다. 어느새 남자는 제 오른손을 꽉 잡고 있었고 잠시 뒤 사회자가 이제 안대를 풀어도 된다고 해서 남자는 안대를 풀었고 그 게임이 있던 후 서먹서먹했던 옆자리 남자와 저는 어느새 가까워졌어요. 저는 그래도 돌싱이라서 여기에 온 게 죄지은 느낌은 없지만 이 남자는 60대 중반 나이에 마누라 몰래 여기에 놀러 온 지 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오늘만큼은 그 남자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설레고 재밌으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고 제 옆자리에 남자와 저는 같이 자유시간을 갖고 둘만의 시간도 가졌답니다. 집에 돌아가서 언니에게 왜 나를 이딴 곳에 데리고 왔냐고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언니는 벌써 제 기분을 눈치챈 듯 기분 좋지 않았냐고 하면서 우리가 무슨 과부도 아니고 우리도 당당하게 놀 건 놀고 남자 만나도 된다며 다음에 또 자리 마련할 테니 그땐 더 재밌게 놀라고 하더라고요. 전 언니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따져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언니가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얼버무리며 다음 묻지마 관광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다음엔 어떤 남자와 짝이 될지 너무나 궁금해요. 정말. 솔직히 재미도 있고 스릴도 있는 게 생각지도 못한 걸 언니 덕분에 재미 좀 봤거든요. 다음번엔 왠지 더 잘 놀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드네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